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릴리스드, 어떤 것이 새롭게 발간되었다, 출시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미국에서 지금 뉴 가이던스, 새로운 지침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teens, 10대와 스크린. 자, 스크린이라는 것은 화면이 되다 보니까 뭐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우리가 넷플릭스 많이 보잖아요. 그 넷플릭스에 설정 가면 뭐 청소년 따로 설정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가이던스, 지침이 나왔다는 것인데 그 지침이 novel approach였다는 거예요. 좀 novel, 좀 신기한 또는 신선한 그런 접근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물론 novel이란 말이요, 소설이란 말도 있어요. 명사일 때는. 근데 여기서는 형사니까 신기한 또는 새로운 그런 어프로치다. 자, 이 노바란 말이 어원이 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뉴. 그래서 우리가 나비스란 말 쓰죠. 나비스. 초보자란 뜻을 나비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블도 소설도 굉장히 그 당시는 신기했던 것이죠. 지금의 TV 역할을 했잖아요. 소설이 굉장히 신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그래서 나블이 이제 소설이 된 거죠. 신기한 뜻이니까. 자, 어떤 지침이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저도 있지만 학교에서 보면은 고등학교에 저도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다 걷잖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필요할 때만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걷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애들이 가지고 있고 정말 게임이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타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것만 올리고 있어요. 어떤 다른 수업 미션을 줘도 반절 이상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부모 입장이나 선생님 입장, 정부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그 어떤 가이던스를 이제 줬는데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는 심리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지침을 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일종의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교육을 강화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실례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까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지금 틱톡 같은 경우는 18세 이하 모든 계정에 대해서 하루 시청 시간을 60분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제한을. 그래서 청소년들이 6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놨다는 것이고 13세 이하의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추가 시청이 가능하도록 해놨다는 거야. 자, 이 분위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타주 같은 경우는 좀 18세 이하 청소년이 인스타,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가지고 올해 3월부터 지금 시작됐다고 합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 알고리즘 아시죠? 청소년에게 알고리즘 기반의 컨텐츠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오토플레이라고 돼가지고 유튜브 하나를 봤다 그러면 자동으로 뜨잖아요. 추천 영상이. 그것이 이제 오토플레이가 되면서 계속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청자들이 머물러 가지고 광고도 보게 하고 아무튼 오래 머물러야 광고나 이런 것이 수익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독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금지를 지금 뉴욕주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디베이트가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대들이 스스로 건강한 시청 습관을 형성하도록 과연 자율성을 줘야 되는가 아니면 강력한 통제, 규제가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디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콘텐츠와 플랫폼 사용에 대해서 이제 책임 소재가 따르는 거죠. 예를 들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은 알고리즘과 유해 콘텐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리 부모는 시청 시간, 그다음에 콘텐츠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프로파일 설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또 정책을 위반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법적 규제 또는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파트가 조화롭게 했을 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되겠죠. 자, 어떤 지침이 있었는가 한번 보기로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2024년 9월 19일자 기사를 캡처해왔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미국 유타주 일부 시간 접근 차단, 영국은 만 13세 미만 계정 가입 제한.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렇게 지금 디베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딥페이크 법안 당론 추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 840만 명인데
이 청소년 SNS 규제법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 그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우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세 미만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했고요.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한 부모 확인을 받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지금 학교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위기가 오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그 논의가 지금 설득력을 좀 갖고 있다고 하는데 비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쟁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중독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입장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잠시 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과도한 영상 시청의 부정적 영향이 학생들의 어떤 행동 모방, 자아 왜곡, 불안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콘텐츠가 유해성이 있을 경우 공격적 행동, 사이버 혐오, 신체 비하, 자해, 자살 등 잠재적으로 이런 그 해로운 콘텐츠는 10대의 가치관과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행동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동 재생, 오토플레이 기능하다 보니까 AI가 이제 기반이 돼서 추천하다 보니까 쇼핑이라든지 이런 과도한 어떤 시청을 유도하게 되고 소비를 이제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왜? 보는 것만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댓글이 문제죠. 이런 댓글을 통해서 힘을 받기도 하지만 또 상처를 받고 뭐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아 가치를 판단하거나 잘못된 기준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에 대해서는 이런 플랫폼 회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 10대들도 우리가 교과서나 어떤 책을 읽고 판단하듯이 디지털 이거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이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치도록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책적 책임 부족, 플랫폼 회사의 면책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 모니터링 책임이 부재하고 있고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부모 역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는 이제 스크린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영상 내용을 모니터링한다거나 자녀와의 소통 및 본인의 올바른 시청 습관 형성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10대들이 지금 뇌 발달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아까 같이 정책도 비교해서 청소년 보호 정책의 모범 사례를 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기사 한번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reens are part of modern teenage life. 자, 영상은 이제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현대 그 10대 삶의 일부죠. 그렇지만 there are almost no guardrail. 근데 가드레일이 없다는 거예요. Around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거에 대한 어떤 어떤 안전망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온라인의 비디오들은 can educate, 교육을 할 수도 있고 connect, 연결할 수도 있죠. young people을 연결을 해주고 있는 반면 어떤 컨텐트, 그 내용물은요, 해를 준다는 거예요, 해를. 그들의 이제 emotion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그러니까 정서적, 감정적, 어떤 심리적 발달 단계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now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expert from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그리고 약자를 이제 APA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인데요. 미국 심리학 분야의 가장 큰 과학 및 전문 조직으로 과학자, 교육자, 임상의사, 컨설턴트 및 학생을 포함해서 11만 8천 명이 넘는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연간 예산은 1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굉장히 미국에서 큰 학회가 이제 심리학회인데 여기에서 어떤 가이드를 줬다는 거예요, 지침을. 그래서 이제 11월 20일 날 이제 여기서 이슈 발행을 했어요. 뭘 발행했냐면 가이던스죠, 지침이죠. 누굴 위해서 어떻게 페어런트, 부모들과 에듀케이터, 교육자들, 그다음에 플랫폼들과 팔러시 메이커, 정책 입안자들이 can ensure that, 뭘 확실히 해? 비디오들이 have more positive than negative effect on teen cells. 10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는 positive,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가이던스를 이제 지침을 이슈 발행했다는 거예요. 자, we are not doing enough. 우리가 충분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 개인 의견으로는 to prepare kids
for how to live in the digital environment.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10대에게 준비를 해주는데 충분히 않지만 또 FA의 Chief Science of Officer, 주 장관이 이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충분치는 않지만 가이드를 줬다는 거예요. 자, in addition to, 자, 동명사니까 이 limiting, 동명사 ing 왔죠? 자, 첨가해야 할 것은 스크린 타임을 이제 제한을 하고요. 부모들은 이제 recommended to learn,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뭘? What their kids are watching. 그죠? 아이들이 무엇을 watching, 보는가를 지켜봐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리고 guide them, 아이들을 이제 가이드, 이끌어야 되겠죠. toward, 어떤 쪽으로? education하고 potentially helpful content죠. 그렇죠.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물, 컨텐츠에 이제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그리고 away, 멀리 해야 되겠죠. from video, 어떤 비디오를 that focus on, 어디에 집중하는 비디오입니까? negative behavior, 그러니까 부정적 행동들이죠. 예를 들면 뭐 사이버상의 어떤 헤이트, 혐오들 증오하는 거, 그다음에 불링, 괴롭히는 거죠. 원래 불이란 말이 그 황소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을 이제 황소로 표현하는데 힘센 동물, 그러니까 황소, 불, 힘센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도저라고 하죠. 막 다 밀어버리는 거, 강압적으로 뭔가를 행동하는 것을 뭐 불도저로 밀어버린다. 불도저라고도 나왔고, 불링이란 말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어떤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이제 불링, 괴롭힘이라고 하죠. 우리는 괴롭힘, 황소처럼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테레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떤 고정된 형태를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데 하드란 뜻입니다. 스테레오란 말이 하드, 딱딱한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형태, 인상을 준다. 그래서 딱딱한 인상을 준다라는 어원이에요. 그래서 스테레오타입 하면 강세가 이름절이죠. 스테레오타입 하면 고정된 형태,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나쁜 영상들이 고정관념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진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should become a bigger part,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의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 교육 과정에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teachers can educate teens about how to become smarter content consumer. 그리고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죠. 학생들과 하여금 더 똑똑한 어떤 컨텐츠를 컨슈머, 소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비자가 되는 거에 대한 걸 이제 가르쳐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adolescent brain work죠. 청소년기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호르몬이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언어라든지 이것을 그 맥락에서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욕 같은 거 아이들이 뭐 시발, 18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욕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그게 일상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청소년들의 뇌가 이런 상태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they can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셜 미디어와 다른 플랫폼들이 어쩌면 prey on 하면 희생양 삼다. 그들의 vulnerability, 이런 취약성을 가지고 희생양 삼을 수가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 어떤 취약점, 이런 것을 어떤 정서적, 심리적, 어떤 사회적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먹잇감을 삼아가지고 이런 취약성을 먹잇감을 삼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알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APA의 엑스퍼트, 아까 그 미국 심리학회 전문가들은 그래서 call on 요구했습니다. 플랫폼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레인 인 하도록. 자, 원래 레인은 고삐를 쥐다 이런 뜻이니까 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제한다. 그리고 오토플레이 피처를 특징한다. 그러니까 자동 재생 그런 특징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동 재생되면 계속 유튜브 하나 봤어? 그럼 자동으로 또 돌아가 계속. 근데 이것을 이제 설정해서 이제 그걸 자동 재생을 안 하게 이제 설정하면 되는데 누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못하고 넘어가게 되다 보니 이런 특징들이 encourage, 촉구한다. excessive review, view. 그러니까 지나치게 시청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봐야 되고 target ads가 따라오는 것이죠. 목표로 하고 있는 광고들도 같이 따라오면서 시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플레이 피처, 자동 재생 기능이 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페르시아 수학자 알콰리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이름에서 와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이 라틴어로 왔고
여기서 와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이 나왔죠. 그래서 이 수학자, 페르시아 수학자 알고리즘이라는 이 사람 이름에서 나온 두 개 단어 한번 정리해 보면 엘지브라, 대수학, 알고리즘, 연산법. 그래서 우리가 입력, 처리, 출력 이렇게 뭔가 순서도 느낌처럼 자동으로 재생되는 걸 뭐라고 한다?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강세가 이름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온 단어, 엘지브라, 알고리즘 두 개 단어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olicy maker, 정책 위반자들은요, should consider ways, 방법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 protect privacy, 자유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할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requiring platform to enable teen profile. 아까 말했던 10대들의 이런 설정, 프로파일을 어떻게 해야 돼? greater parental control. 그러니까 부모의 통제를 주는 그런 프로필 설정을 가능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설정에 가시면 계정 관리 가시면 프로필이 있어요. 여기에 어린이, 청소년 전용 설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소년에게 맞춤된 그런 기능과 컨텐츠를 자동으로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은 first step, 첫 번째 단계입니다. To say that, 뭐라고 말하는? We know a whole lot about video content and kids development. 자, 그렇죠. 우리는 비디오 컨텐츠와 10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많은 걸 우리는 안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let's start following the science. 자, follow the science. 덩어리표입니다. 이디엄입니다. 과학을 따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부에서 합당하게 뭐 코로나 상황 때든지 이렇게 뭐 기후위기 때 과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기업, 기관 등이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이나 결정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start putting teens health first. 10대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기사는 미국에서 미국 심리학회에서 새로운 가이던스를 좀 신박한 내용을 말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책 결정을 통해서 플랫폼을 규제하는 그러한 어떤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그 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분위기를 지금 따라가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